안녕하세요. 그린혈의 TV, 그린혈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세 번째 시간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진단을 위한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만 봐도 어느 정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생리전 증후군이나 생리통, 유방통이 심한 경우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폐경되신 분들은 몸이 잘 붓고 살이 잘 안 빠지고 불면증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가능한 검사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침을 뱉어서 하는 타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가 있겠습니다. 타액검사를 먼저 보시면 장점은 검체의 채취가 비침습적이고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가능하다. 주사바늘로 찌르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프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 몸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자유호르몬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경피적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 판정에 좋다. 크림 재질의 호르몬을 바르면 이 호르몬이 적혈구를 타고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타액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검사에서는 검출이 안 됩니다. 단점은 혈액이나 소변의 호르몬 농도와 일치가 잘 안 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 또 구강 내 산도나 양치, 식사, 메이크업 등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혈액검사보다는 비용이 좀 비싸고 결과가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혈액 내의 호르몬은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도 있고 결합하지 않은 자유호르몬도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은 자유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혈액검사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함께 측정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타액 속의 호르몬은 자유호르몬이기 때문에 실제 세포에서 활동하는 활성형 호르몬의 농도를 잘 반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혈액검사죠. 혈액검사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거죠. 또 다양한 호르몬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바늘로 찔러야 하니까 아프다는 거, 또 자유형만 측정이 불가합니다. 또 경피적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변검사를 통해서도 호르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의 장점은 검체의 채취가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소변이 한 번 차려면 2시간, 아침 첫 소변 같은 경우는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의 평균적인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액검사처럼 자유호르몬의 측정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대사물도 측정이 가능해서 호르몬 대사의 적절성을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 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점은 비용이 좀 비싸고 결과가 오래 걸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미국으로 검체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검사에서 가능한 호르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액검사의 경우 에스트로겐 3종,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가능하고요. DHEA 설페이트나 코르티솔은 부신 호르몬인데 타액검사는 부신피로 증후군 진단에 아주 유용합니다. 혈액검사는 E1, E3는 안 되고요. E2만 가능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토탈 에스트로겐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호르몬 측정이 가능합니다. 소변검사는 타액검사하고 비슷하죠.
먼저 소변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변으로 하는 호르몬 검사를 특별히 더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Dried Urine Test for Comprehensive Hormones의 약자입니다. 이 결과는 63세 여자 환자의 결과인데요. 소변을 5번을 받았네요. 보통 4번 정도 받습니다. 이 부분이 폐경 여성의 정상 범위고요. 이 부분이 환자의 결과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직접 재지 않고 그 대사물 2가지를 재서 평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베타 프로그네인 디올은 정상 범위고 알파는 좀 높게 나왔네요. E1, E2, E3는 모두 정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나머지는 다 대사물들이고요. 이것들을 다 합친 총 에스트로겐은 67.59로 좀 높습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의심되는 거죠. 아래쪽은 남성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들의 수치입니다. 이것들도 함께 검사가 가능합니다. 좀 더 보기 좋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보라색이 폐경 여성의 정상 범위인데 프로게스테론은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나오고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조금 낮죠. 여성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면 성욕이 없거나 기운이 너무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1, E2, E3 다 높고요. E1이 3가지 경로로 대사가 된다고 제가 여성 호르몬의 E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4-하이드록시 E1이 가장 안 좋고 2-하이드록시 E1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죽을 사자가 가장 안 좋으니까 죽을 사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하이드록시 E1은 중간 정도고요. 이분은 3가지가 다 정상 범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대사물의 퍼센티지가 이상적인 게 2-하이드록시 E1이 60에서 80%, 4-하이드록시 E1이 7.5에서 11%, 그리고 16이 13%에서 30% 정도인데요. 이분의 경우는 2-하이드록시 E1이 좀 적고 16이 좀 많죠. 그러니까 대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사물들이 메틸레이션이 잘 되어야 해독이 잘 되는 건데요. 2-하이드록시 이온과 2-메톡시 이온의 비율로 계산한 메틸레이션 활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좀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더치 테스트를 하면 대사물의 양과 경로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폐경되지 않은 젊은 여성의 결과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황체기 호르몬의 정상 범위인데요.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낮죠. 에스트로겐은 3가지가 다 높습니다. 총 에스트로겐도 좀 높아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체기는 배란 후 일주일 정도이고요. 이때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폐경 전 여성의 정상 범위는 연두색 부분입니다. 이 안에 속해야 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다 낮고 에스트로겐은 다 높죠. 대사물은 2-하이드록시 이온은 조금 낮고 4-하이드록시 이온은 정상 범위고요. 16이 좀 높네요. 대사 경로 비율이나 메틸레이션 정도는 앞에 환자분과 비슷합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또 보시겠습니다. 44세 여성분으로 늦둥이 계획이 있다고 오셔서 검사를 했는데요. 총 에스트로겐이 1000 이상이 나오셨어요. 이건 기계로 측정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E2나 프로게스테론은 이분이 LMP가 7월 1일, 검사한 날은 7월 14일 정도로 해서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시기라고 보면 정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총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피검사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건 더치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이렇게 1000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가끔 제가 석류나 칡즙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노에스트로겐이나 그런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 호르몬 합성이나 대사에 영향을 줘서 뭐 수치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수는 있지만 검사 기계 자체가 그것들을 분간을 못해서 다 함께 측정을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총 에스트로겐으로 카운트가 된다면 그건 검사가 너무 부정확한 거죠. 또 다른 환자는 38세 여성이고 아직 생리를 할 때가 안 됐는데 5일째 출혈이 있고 열이 오르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LMP로부터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정도 시기여야 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0.1 이하로 거의 없는 걸로 나오죠. 에스트로겐은 정상일지라도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온 것이고 무배란 월경이 원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은요. 45세 여자 환자로 1년 전에 폐경이 되어서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데 생리량이 많고 생리통이 심해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총 에스트로겐이 이분도 1000 이상으로 역시 측정 불가로 높게 나오셨고요. E2가 203이면 이것도 좀 높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거의 없죠. 이건 합성 에스트로겐에 의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이분이 복용하던 약의 성분인데요.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와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면 에스트라디올이 됩니다. 즉 E2가 되는 거죠. 그래서 E2가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는 프로게스테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속의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약을 끊고 천연 호르몬 제제로 대체를 해서 지금 잘 복용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병원에서 해독 요법까지 잘 하셔서 지금 몸이 많이 좋아지셨고 열심히 또 약 호르몬 제제, 천연 호르몬 제제도 복용하고 계십니다. 남성분들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7명의 남성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총 에스트로겐이 115 이하가 정상인데 한 분만 빼놓고 모두 정상을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프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요. 당연히 좀 높은 게 좋겠죠. 모두 정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다들 근근히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더치 테스트 같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만 봐도 남성들의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꽤 많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어려웠죠? 다음 시간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